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입니다. 이렇게 미국 증시가 개장을 하고 나서 1시간이나 지난 뒤에 녹음을 시작하는 것도 거의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좀 일이 늦어져가지고 시간이 늦게 나기 시작했고요. 미국 증시는 오늘부터 서머타임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10시 30분부터 나스닥이 이제 개장을 해서 지금 나스닥 다우지수가 다 지금 하락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아까 장중에 선물지수 폭등하고 뭐 그랬던 것이 우리 증시 막판에, 그리고 우리 증시가 이제 오늘 문 닫는 시점 부근에 하락세로 전환을 했고, 좀 많이 빠지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우리 시간외에 굉장히 큰 영향을 또 미쳤는데, 그 여파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는 하락하고 있는 중이고요. 뭐 자세하게 지금 그 소개를 해드리는 것도 뭐 중요하지만 오늘 좀 애매하게 됐네요. 이 포지션이 지금 미국 증시가 이미 개장을 해서 이 흐름을, 미국 증시 흐름을 좀 보여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또 오늘 우리 증시를 정리를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나스닥이 지금 상승 전환했네요. 0.03%, 0.04%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다우존스는 상승하다가 다시 꺾였습니다. 이제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오늘은 뭐 좀 제가 다른 얘기들을 좀 줄이고, 시장 상황을 빨리 정리를 하도록 하고, 뭐 얘기가 있으면, 해드릴 말씀이 있으면은 이따가 마지막 뒷부분에 좀 정리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늦어져서 지금부터 해도 거의 1시 다 돼서 업로드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 이번 주는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좀 늦어질 거고요. 목요일은 아마 제작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금요일도 늦어질 것 같고, 이번 주 제가 지금 스케줄이 계속 이번 주는 좀 꼬여 있는 그런 구간이어서 제가 회원님들한테는 말씀을 드렸는데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마 영상을 업로드 못하는 날도 하루 아니면 이틀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주는 좀 저도 오늘도 이런 뭐 밤 12시가 자정이 넘어가지고 이걸 올리는 것 뭐 어쩔 수 없이 이거 영상을 못 올릴 줄 알았는데, 그래도 좀 빨리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좀 빨리 할게요. 오늘 코스피는 256종목이 올랐고 656종목이 빠졌네요. 0.67%가 올랐습니다. 하락한 종목이 400종목이나 많았는데 증시는 0.67% 올랐다. 그러면 두 가지죠. 오른 종목이 크게 올랐고 대형주들이 잘 갔다. 밑에 코스피 100 보시면 0.92% 올랐잖아요. 대형주들이 일단 잘 갔고 오른 종목이 크게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코스닥은 412종목이 오르고 1111종목이 빠졌습니다. 역시 700종목 정도가 더 많은데 코스닥도 0.04%가 오르고 코스닥 150 보시면 0.83% 올랐습니다. 이건 뭐냐면 코스닥도 역시 대형주가 잘 갔고, 특히 대형주들이 크게 움직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증시가 좀 왜곡되는 거죠. 이제 착시 효과. 시장 분위기는 안 좋았는데 지수가 오르니까 잘 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리고 오늘 코스피, 코스닥은, 코스피는 특히 기관이 이제 금리 이슈가 거치면 금투가 들어오는 거고, 코스닥도 금투가 매수. 그런데 기관 전체적으로는 매도. 왜? 투신과 연기금이 매도했으니까. 그리고 외국인은 양시장 모두 샀는데 오늘은 특히 코스닥 중심으로 매수를 하면서 공격적인 아주 강한 흐름을 몇 종목들을 만들어낸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지금은 뭐 선물지수가 의미가 없죠. 개장을 해버렸으니까. 일단 아까 나스닥이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의미가 없다. 그리고 환율은 오늘 1.69% 크게 빠졌습니다. 22원 넘게 하락을 해서 1301원 80전, 1300원대를 간신히 유지한 그런 상황이었고요. 국제유가는 1.27%가 올라서 76달러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지난 주말 해외 증시 하락으로 하락 출발한 이후 미국 연준의 3월 금리 인상 폭 축소 가능성 등에 따른 원화 가치 급등 영향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고, 코스닥은 나스닥 하락 영향으로 하락 출발한 이후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 마감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요 0.5%포인트를 올리는 빅스텝이 지난 금요일 토요일까지도 빅스텝 전망이 우세했다가
일요일 날 0.25%포인트 올리는 베이비 스텝이 우세했다가 오늘은요, 동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뭐 말할 것도 없이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우리 뉴스 달구고 포털 사이트를 달궜던 또 미국 증시, 미국 언론들이 오늘 하루 종일, 오늘뿐만 아니에요. 최근 한 일주일 정도를 지금 달구고 있고, 뭐 메인 페이지를 계속 장식하고 있는 SVB, 실리콘밸리 은행, 실리콘밸리 뱅크의 파산 소식을 계속 전하고 있는데, 고맙게도 미국 정부가 오늘 아침 7시, 그러니까 미국의 선물지수, 선물시장이 개장하기 전, 그리고 아시아 증시가 개장하기 전에 서둘러 오늘 우리 시각으로 7시 무렵에 발표를 해줬습니다. 뭘 발표했냐면 실리콘밸리 뱅크의 예금한 예금자들의 예금을 전부 다 지급 보증해주는, 왜냐하면 하루에 57조 원이 뱅크런이 있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인출하는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막 어마어마하게 큰일 났다, 내 돈 찾아야 된다 하면서 그 스마트폰 뱅킹, 폰 뱅킹으로 57조 원이 인출이 됐대요, 하루에. 야, 진짜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리먼 브러더스 사태 때 제가 오늘 아침에 브리핑 글로 써드렸지만, IMF 때, 그 다음에 그 닷컴 버블 붕괴될 때, 그 다음에 이번 코로나 사태 때, 이때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역대 최대 폭으로 나스닥이 하락했던 때가 2008년도입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 마이너스 40%가 연초 시초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40% 넘게 빠졌었거든요. 그걸 보여드렸는데, 이 데자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완전히 뭐 패닉으로 흘러가기 직전에 다행히 미국 정부에서 이제 나서준 거죠. 이제 그래서 오늘 미국의 선물 지수가 좋은 흐름이 나왔고, 한국 증시 당연히 좋은 흐름이 나왔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오늘 아침에도 브리핑으로 써드렸고, 계속 개장하기 전부터 개장 직후 한 30분 정도까지 계속 제가 실시간으로 계속 보면서 코멘트를 계속 해드렸어요. 어쩔 수 없죠, 오늘 같은 날은. 그래서 뭐 아침에 팔아야 되냐 어떻게 되냐 뭐 계속 종목별로 물어보시는 거를 아침에 그 다급했던 상황을 계속 뉴스 올려드리고, 종목별로 이제 보면서 이거 오늘 선물지수도 괜찮고 미국의 속보가 막 쏟아져 들어오면서, 오늘 또 FDIC라고 그 미국의 예금보험공사에서 이 지급보증, 정부 지급보증에 대한 얘기를 오늘 그 보도자료를, 프레스 릴리즈를 뿌렸어요, 아침에. 그래서 이거를 저도 오늘 아침에 보면서 와, 이거 그 괜찮은 흐름이 나오겠구나 했는데, 오늘 선물지수부터 한국 증시의 오전 동시호가까지 쫙 이어지면서 아침에 좋은 흐름을 연결을 했는데, 다만 한국 증시에서는 조금 불안감이 다시 확산이 되고 미국 증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증시가 조금 장 막판에는 흔들렸고, 아까 보신 것처럼 하락한 종목이 훨씬 많은 그런 약세 시장에서 가는 애들이 너무 잘 간 상황이었고요. 그 와중에 너무 다행스럽게도 금요일날 저 회원님들하고 같이 매수했던 에코프로가 오늘 17% 넘게 상승이 나왔고, 2차 전지들 오늘 파시려고 하는 거를 막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오늘 다행스러운 흐름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에코프로 BM, 그 다음에 일부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로봇주들, AI주들, 원래 우리 계속 돌려가면서 사서 갖고 계시는 것들을 저한테 오늘 물어봐 주신 것들 다 이제 팔지 않으셨던 종목들이 오늘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 8%, 마이너스 몇 %에서 플러스 몇 % 가니까 이 장중에 그 움직인 폭이 10% 이상이 움직였는데, 그거를 그대로 고스란히 지켰던 거죠. 다행스러운 거고, 또 에코프로 17% 넘게 오늘 한 5만 원 몇천 원이 올라가면서, 이거 금요일 날 매수했으니까, 금요일 날 오전에 매수했나요? 그래서 지금, 계좌가 너무 좋은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일단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오늘 실리콘밸리 뱅크 파산 리스크 완화, 그리고 FOMC의 빅스텝 가능성 축소. 빅스텝 축소 정도가 아니에요. 좀 동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이번에 동결하더라도 지난번 한국은행처럼 이번에는 이 이슈 때문에 시장을 건드리면 안 되겠다 해서 동결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동결하더라도 그 다음번에 FOMC에서는 분명히 올리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걸 이번에 동결해버리면 인플레이션을 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무조건 다음번에는 올리게 될 거라는 거고, 실제로 오늘 미국의 주요 이제 금융사들, 투자사들이 그렇게 예측을 한 기사들도 오늘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실리콘밸리뱅크 충격으로 오전에 마이너스 2% 이상 하락했던 코스닥이 고금리의 부작용이 전체로 퍼지는 걸 막고자 연준이 3월 금리를 동결 또는 베이비 스텝으로 전환하리라는 기대로 상승 전환하면서 4일 연속 하락세를 마감했다. 개인 매수세 기반의 금융업종과 기관 외국인 기반의 디지털 콘텐츠 업종이 강세를 보였고 경영권 분쟁 종료로 폭락한 SM이 오락문화 업종의 약세를 견인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SM은 이제 뭐 사실 그러니까 이런 이슈가 상승 이슈가 끝나면 상승 기대감이 끝나면 당연히 주포들은 빠지겠죠. 그래서 오늘 크게 23%인가요? 많이 빠졌고 뭐 JYP도 8%대 하락을 하고 뭐 그러면서 오늘 하락장 오락문화 업종의 하락장이 이제 크게 펼쳐졌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시총상위주 보면은 딱 한 종목 삼성전자 우선주만 100원 빠졌어요. 약보합이었고 나머지가 이제 다 올랐는데 아까 보셨잖아요. 빠진 종목이 훨씬 400종목이 더 많았는데 시총 상위주가 이렇게 다 올라가니까 오늘 증시가 좋았던 거죠. 시총 상위주에 집중이 된 것은 지수를 산 거예요. 지수를 산 외국계 어떤 자본들이 아마 패시브 자금들, 그러니까 지수의 포션대로 쭉 매매하는 그런 자금이 아마 많이 들어왔던 것 같고요. 특히 코스피는 외국인보다는 기관이 많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기관들이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지 않았을까, 포지션을 그렇게 잡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리고 카카오가 SM 경영권에 승리가 했죠. 그래서 카카오 올랐어요. 4.65%. 그럼 하이브 떨어졌느냐? 하이브도 올랐어요. 3%대.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요, 제가 볼 때는 너무 비싸게 산 감이 있기 때문에 뭐 기사도 보면은 이수만 전 총괄 대표이사 만 승자다 뭐 이런 기사도 어저께 나오고 그랬는데 일리가 있는 얘기인 것 같고요. 오히려 저는 여기서 손을 뺀 하이브가 지분은 지분대로 웬만큼 챙기면서 실제 경영 부담이 비싸게 매수하는 거를 뺐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오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카카오가 과연 앞으로 이 승자의 저주 이런 것들에 시달리지 않을 것인가, 이것도 좀 주목해 볼 만한 얘기인 것 같아요. 코스닥은 보시다시피 SM이 23.48%, JYP 엔터가 마이너스 8.49, 스튜디오 드래곤 마이너스 5.1 이런 식으로 오락문화 이쪽이 많이 빠졌는데 왜 올랐냐? 2차 전지가요. 에코프로가 17.18, 에코프로 4.68, 천보 3.94 이런 식으로 올라버렸어요. LNF 개인만 매수를 하고 있던 LNF 수급 꼬였던 LNF가 못 갔는데 뭐 많이 올랐기도 했고, 에코프로가 이제 또 LNF가 조금 더 또 잘 갈 가능성이 이제 대두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도 들고,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주가, 그러니까 시가총액과 에코프로의 시가총액이 이제 많이 좁혀졌죠. 시총 1, 2위를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차지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성일하이텍이 15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2차 전지가 뭐 시장을 거의 이끌고 있는 장세죠. 자, 업종 보면은 철강금속이 좋았는데요. 키스코홀딩스가 6.61%, 사마알루미늄이 4.21%, 고려아연과 포스코홀딩스가 2%대 올랐고, 빠진 업종 보면은 업종은 아니지만 소형주가 제일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작은 종목들이 많이 빠졌다. 그러니까 대형주, 큰 종목들이 잘 가면 아까 보시는 것처럼 상승 종목이 400종목이 적어도 많이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소형주들은 많이 빠졌다. 대형주 여기 이쪽 왼쪽에 없지 않습니까? 잘 갔거든요. 그래서 카프로가 마이너스 7%대, 뭐 대호 AL, 모두 투어리츠, 경동인베스트, SG글로벌까지가 마이너스 6%대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은 금융업종이 제일 좋았는데 금융 에코프로 때문에 그렇죠. 17%대 올랐고, 린드먼 아시아 6%대. 자, 코스닥은 오락문화업종이 제일 안 좋았는데 SM이 마이너스 23%대, JYP 엔터 마이너스 8%대, 큐브 엔터 마이너스 6.9% 빠졌고요. 코스피 의학 상승 종목은 신풍제약 우선주가 14%대, JW 중해제약 EUB가 8.77% 올랐고, 빠진 종목은 일성신약과 유유제약 1 우선주가 4%대 하락을 났습니다. 자, 코스닥 제약 상승 종목은 휴마시스 11%대, 시젠 2%대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아이큐어 마이너스 11%대, LNC바이오와 앱클론이 마이너스 8%대 하락했습니다.
공매도 2,352억 원이 줄었고, 과열 종목은 지금 코스피는 아모레퍼시픽, 한진칼 두 종목에 코스닥이 9개사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좀 볼까요? 공매도 제가 아까 다운받아 놓은 게 있는데요. 공매도 코스닥은 현대바이오하고 그 다음에 ITM 반도체, 헬릭스미스, 차바이오텍, 아미코젠, 테스, 메지온, 매드팩토, 메일유업 이렇게 9종목이네요. 그래서 이 종목들이 공매도 과열 종목에 지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거래 대금 상위 종목을 보면은 코스피는 카카오, LG화학,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 삼성 SDI 순이었고, 코스닥은 에코프로 BM, SM, 에코프로, 위메이드, 스튜디오 드래곤 순이었습니다. 거래 비중상위 종목은 코스피의 S1, 롯데쇼핑, 대상, SD바이오센서, 하나투어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솔브레인 WCP, 원익 IPS, 하림지주, 코미팜 순이었습니다. 자, 지금 이 기사들은 빨리빨리 소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바이든이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 관련해서 연설을 한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따라서 지금 아마 내일 또 오늘 밤에 미국 증시가 어떤 반응을 보여줄지 그것도 좀 관심이고, 내일 우리 시장에 당연히 중요한 역할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파산 사태가 일어날, 파산 우려가 있는 미국 은행 20곳에 대해서 이제 마켓워치에서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 이제 그냥 줄도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줄도산 우려가 좀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가 이제 이번 3월에 FOMC 다음 주에 있잖아요. 21일, 22일. 그러면 23일 이제 새벽 3시, 1시간 당겨지니까 새벽 3시에 파월이 발표를 하는데, 여기서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거다, 동결을 할 거다라고 골드만삭스가 전망했다는 그런 기사도 오늘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소식이, 우리나라 수출 지금 적자가요, 작년이 사상 최대 적자였는데 벌써 3월 지금 초인데 2개월 10일 만에 작년 적자의 절반을 벌써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출이 잘 안 되면은 외환 보유고가 이제 조금씩 줄게 되고, 국내 경기 자체가 좀 불안해지고, 그러니까 수출과 소비와 이런 게 잔뜩 얼어붙는 게 경기 침체를 어떤 절정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싶고요. 자, 그 다음에 내일 내일 새벽이죠. 이제 내일 새벽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모레는 이제 PPI,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만약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나치게 좀 높게 나온다고 하면, 그러면 미국에서 FOMC에서 금리를 안 올릴 수는 없을 것 같고, 0.25%포인트 정도는 올리지 않겠느냐. 원래는 0.5%포인트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시장 전망치가 6.0%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근원 CPI 이런 것들은 일단 오늘은 말씀 안 드리도록 하고, 이제 지금 이 방송을 혹시 들으시는 그 와중에 미국 시장 지금 흐름을 좀 체크해 보고 계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지금 그렇게 장이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테슬라도 마이너스 1.75% 하락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지금 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위메이드가 이제 미르엠이 글로벌 동시 접속자 2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면서, 본업인 게임이 이제 그렇게 되면은 게임 자체가 그냥 아예 성공을 해버리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기대가 상당히 늘고 있어서 오늘 주가가 잘 갔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바로 지금 보시는 그 미국의 연방 예금보험공사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저는 이제 메일링을 걸어놔가지고 이게 이메일로 왔어요. 프레스 릴리즈 해가지고 3월 13일 날짜로 딱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미국 정부의 이제 입장인 거죠. 실리콘밸리 은행에서 취급하는 모든 그 예금을 보호하기 위한 법을 마련을 한 거예요. 제목이 그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이제 바이든이 또 얘기를 하겠지만 미국에서는 서둘러서 아주 급히 지금 이번 사태가 상당히 심각할 거라는 것을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시장 불안감이 막 확산되는 그런 상황.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이게 오늘 아침에 우리 아시아 증시 개장하기 전에 미국 선물지수 선물 시장이 개장하기 전에 이게 나와가지고 정말 다행스럽게도 오늘 하루를 그나마 좀 선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수급 볼게요. 빨리 볼게요. 삼성전자 외국인 기관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그래서 주가는 뭐 많이 오르진 않았고 6만 원 회복을 바로 했고요. 에코프로 BM 외국인이 잔뜩 매수해 주면서 뭐 기관이 계속 팔고 있지만 오늘 강하게 매수가 들어왔고 다시 20만 원대 위로 올렸습니다. 셀트리온 기관이 계속 7일 연속 사고 있고 외국인까지 매수가 들어오면서 700원 상승 전환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외국인 기관 양 매수가 들어왔습니다만 또 장중에 괜찮은 흐름이 나왔었는데 보합으로 끝났고요. 위메이드는 외국인이 많이 팔았지만 기관이 9만 1000주 많이 매수했고 사모펀드가 강하게 매수를 해주면서 3,000원 올렸습니다. 5만 원 회복을 했고요. 자, 오늘은 금호타이어, 코스피에서는 금호타이어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SBB테크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어제부터 지금 우리나라 최대 이슈가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인데 이게 화재가 나오고 나니까 오늘 금호타이어하고 넥센타이어가 급등 출발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올랐다가 조금 조정이 나왔다가 하면서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시간에도 올랐고 그래서 지금 3,130원이었던 주가가 3,335원까지 올랐는데 주가는 크게 올랐는데 개인 매수가 확 몰렸고요. 외국인 기관, 특히 외국인이 왕창 매도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SBB테크는 외국인이 뭐 거침없이 지금 한 달 전에 39,000원, 뭐 38,000원 이러던 주가가 5만 원을 넘었는데도 여전히 강하게 매수.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강하게 매수해줄 주체는 외국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오늘 14만 주 넘게 사면서 한 달 순매수 전환을 했습니다. SBB테크 간단하게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가 살펴보면 협동로봇이라는 것.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로봇 시장에서도 협동로봇이라는 분야에 그 필요한 어떤 여러 가지 정밀 부품을 만드는 로봇주인데 협동로봇이라고 하는 특화된 분야의 그러니까 지능형 로봇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지능형 협동로봇이라고 하는 곳에 정밀 부품을 만드는 회사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로봇주예요. 그리고 요즘에 아주 잘 가고 있는 종목이죠. 시간에 보면은 삼성전자는 100원이 빠졌습니다. 0.17% 빠져서 59,900원. 에코프로 BM은 0.49% 1000원이 빠져서 20만 2천원. 셀트리온 0.06% 100원이 빠진 15만 5,300원. 헬스케어 0.32% 200원이 빠진 6만 2,100원. 위메이드 0.59% 300원이 빠진 5만 400원. 금호타이어 1.2% 40원이 올랐습니다. 3,375원. SBB테크 3.73% 2,200원이 빠진 56,800원. 오늘 많이 올랐고 내일은 또 많이 빠질 것 같은 그런 흐름입니다. 자, 일봉 차트 삼성전자 보면 정확히 121선 바닥 찍고 반등이 촥 나오면서 5일선까지 올려놓은 상태 6만원대 회복을 했고요. 이제 상승 추세를 조금 타지 않을까 싶은데 문제는 뭐냐, 위쪽에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많이 모여 있으면 잘 못 가요. 한꺼번에 쫙 올라가기가 어려워요. 특별한 어떤 모멘텀이 쏟아지기 전에는 어렵다. 그런데 어쨌든 상승 추세로, 상승 기조로 바뀌는 건 뭐 맞는 것 같고요. 에코프로 BM은 오늘 아침에 에코프로 BM을 파시려고 했던 분들을 잔뜩 막으면서 제가 제시했던 바닥 11선이었습니다. 11선이었는데 정확하게 11선에 닿으면서 출발을 했고 여기서 그대로 상승, 그리고 오후전 계속 밀고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에코프로 BM 매도를 하시려던 분들의 매도를 막아드린 것만으로도 제 오늘 할 일을 다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승 전환했는데 내일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오늘 어쨌든 일단 올렸고요. 뭐 에코프로 BM 같은 종목이야 당연히 지금 여기서
많이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횡보하면서 이동평균선들이 좀 올라와 주는 그런 타이밍. 근데 굉장히 강하다고 보는 게 21선 부근까지 밀리지도 않고 그대로 11선에서 바로 반등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수급도 오늘 좋았죠. 셀트리온은 오늘 역시 바닥에서 아래꼬리 끝이 11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1선이 오늘 주요 종목들의 하단 지지라인이었던 거라고 봐요. 헬스케어 똑같죠. 11선에서 딱 지지받고 아래꼬리 달고 쭉 올린 그런 상황. 하지만 241선을 돌파하지는 못했고 그래도 굉장히 강한 흐름. 121선 바로 돌파했고 강한 흐름으로 연결이 됐고 보합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위메이드 역시 121선 부근까지 밀리고 나니까 반등이 딱 나오면서 5일선 뚫고 11선에 살짝 눌리는 그 정도 반등이 나왔고요. 금호타이어는 시초가가 241선 부근에서 출발해서 거꾸로 밀려 내려왔고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다가 다시 또 올리는 그런 흐름이 나왔죠. 그래서 내일은 글쎄요. 일단 한국타이어가 큰 피해가 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게 중장기 상승 모멘텀이 될까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러나 오늘 역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한국타이어 화재 안타깝다는 생각과 함께 돈을 쫓는 이 무리들, 세력들은 확실히 그 경쟁사의 반사 이익까지 생각을 하고 오늘 시초가에 상당히 많이 몰렸지만 결과적으로는 오늘 이 타이어,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투자하신 분들은 오늘 장중에는 음봉 맞아가지고 상당히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SBB테크도 쭉 급등 나온 후에 사실상 횡보를 하면서 5일선, 11선, 그 다음에 21선 부근까지 밀리더니 오늘 아래꼬리 끝도 21선 부근에서 반등, 바로 급등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21선이 지금 올해 1월부터 보면은 21선이 상승 구간에서 주요 지지라인이었다. 15,000원에서 지금 6만원 가까이까지 올라왔는데 67,000원대까지 올라갔었잖아요. 21선까지 빠지면 매수하면 된다. 이거 알면 됩니다. 자, 지수 볼까요? 코스피 지수 보면은 오늘 아래꼬리 끝 121선의 지지를 받고 61선 회복,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던 거고요. 코스닥 아래 굉장히 많이 빠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역시 241선을 회복하면서 위로 올려놓고 마무리해서 오늘 장중에 굉장히 요동을 치고 변동성이 컸었지만 주요 이동평균선 지지라인은 그대로 지켜냈다. 되게 중요한 요소죠. 안 빠졌어요. 지지선이 명확하게 보여줬으니까 시장에 이 아래로는 안 빠집니다 하는 걸 확인시켜 준 거죠. 자, 미국 지수 지금 볼까요? 다우존스가 마이너스 0.21, 나스닥이 마이너스 0.08에서 지금 조금 바뀌었을 것 같아요. 님 녹음하는 사이에 바뀌었을 것 같은데 잠깐만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나스닥 0.61% 상승 크게 오르고 있고요. 다우존스는 마이너스 0.05, 역시 낙폭을 좀 줄이고 있는 그런 구간이네요. 지금 미국 증시는 그러면 미국 증시 주요 종목들을 좀 볼까요? 테슬라가 마이너스 2.2%대 하락, 애플은 1.5% 상승, 엔비디아 마이너스 0.92% 하락,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마이너스 3.68 하락, 버크셔 해서웨이 마이너스 0.4 하락, 마이크로소프트 1.1% 상승, JP 모건 마이너스 1.16 하락, 이런 식이네요.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스 AMD 마이너스 2.5%대 하락, 이렇게 대형주들 그런 흐름입니다. 지금 개장을 했기 때문에 좋은 코인베이스 글로벌 5.01% 상승, 괜찮고 일단 금융주들이 조금 빠지네요. 시티그룹이 마이너스 6.03% 하락. 지금 조금 그 금융주들이 좀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지만 다른 IT 관련된 주들은 좀 괜찮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 테슬라는 좀 마이너스 2%대 하락이 나오고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자, 다우존스도 상승 전환을 해서 빠르게 전환했습니다. 0.62%로 지금 말씀드리는 사이에 한 1분 사이에 0.62%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고 나스닥도 0.66% 상승. 방금 전까지 하락 낙폭을 물론 줄이고 있었습니다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급등하고 있어요. 다우존스가 지금 실시간으로 보면은 0.62% 상승으로 지금 미국 시장 보면 돼 있는데 우리는 지금 약간 지연돼서 들어오니까 그렇고요.
상승폭을 크게 늘리고 있다, 키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정 무렵이 지나고 있는데 빨리 이거 정리해서 올려드리는 게 좋겠죠. 저도 아직 지금 뭐 하여튼 오늘 제 시간 많이 쪼개가지고 지금 이거 올린 겁니다. 저녁도 못 먹고 씻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네, 어쩔 수 없죠. 빨리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오늘은 저도 신기하네요. 늦게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미국 증시 흐름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어서 내일 우리 증시 잘 갈 거라는 그런 기대. 아직도 이제 미국 시장이 아침까지 이어지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만 보면은 희망이 굉장히 가득한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제 말씀 듣고 나면은 잠이 좀 잘 오시지 않을까 싶네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